네, 한국 아파트 TV의 한석만입니다. 1탄에 이어서 2탄 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1탄을 못 보신 또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것 같아서 1탄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면 요약을 해보면 23년도의 경제 성장률, GDP라고 그러죠. 세계은행 IMF에서 1.4%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4년도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보다 2024년도가 0.8% 증가를 해서 2.2%로 이렇게 경제가 보여질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보다 24년도에 경제가 더 약간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건 예측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연구를 분석을 해보고 또 종합적으로 2024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각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예전에 우리가 제로금리일 때는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었어요. 금리가. 근데 이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모르고 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금리.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금리를 보니까 2023년도의 금리 현황을 일단은 알아야 된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2024년도에 금리를 예측해보고 또 분석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2023년 금리 현황을 한번 보자고요. 세계 주요 국가 금리 현황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3.5%, 현재 금리는 3.5%죠. 자, 그런데 3.5%를 언제 우리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2023년 1월 13일 날 0.25% 올려서 금리가 3.25에서 3.5%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2023년 11월 30일 날 우리가 금리 회의를 했죠. 한국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동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회의를 했던 게 11월 30일 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23년도는 3.5%를 했다. 거의 1년간 동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5%를 유지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가 있어요. 어느 금리냐면 바로 미국 금리죠. 미국 금리를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미국 금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그런 추이를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기현상이죠. 기현상. 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더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경제 분석하는 동안에 보면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다? 이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거의. 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미국 금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한번 보자고요. 5.5%입니다. 근데 미국은 언제 이렇게 올렸냐 보면 2023년도 7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0.25 우리가 스텝이라고 하죠. 스텝.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이렇게 있죠. 스텝은 0.25입니다. 항상 우리가 단위로 보면 금리는 0.25씩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는 스텝,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75, 그 다음에 1%. 이렇게 올린 게 바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어떻든 미국이 급가속을 했죠. 우리 얘기하면은 금리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가속을 했어요. 자이언트 스텝 0.75도 올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0.5도 올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막 5%까지 쭉쭉쭉 상승했던 거예요. 하여튼 23년도 7월 26일 날 0.25를 올려서 최종 5.25가 5.5가 됐다. 아직도 그럼 미국은 금리를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하 기조가 아니라 상승 기조다.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럽으로 보자고요. 유럽을 보니까 EU죠. 우리가 EU가 유일한 유럽 중앙은행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유럽 보니까 4.5예요. 우리보다 금리가 높네요. 약 1%. 자, 그런데 금리를 언제 올렸냐? 마지막 변경은 23년 9월 14일 날 했습니다. 0.2 올렸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7월 26일 날 금리를 인상을 발표를 하니까 2개월 후에 유럽이 0.25로 올려서 미국과 같은 스텝으로 지금 인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영국 볼게요. 영국. 자, 영국은 5.25입니다. 자, 5.25인데 영국 또한 2023년 8월 3일 날 전격적으로 0.2 올려서 5.25가 됐죠. 그럼 미국과 같은 기류죠. 미국이 7월 26일 날 올리니 그 다음 달에 바로 따라 올렸다. 그 다음에 또 따라 올린 나라가 바로 유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주요한 게 일본입니다. 경제 선진국이죠. 미국 다음으로 뭐 경제 규모로 가장 큰 일본인데, 자, 일본은요. 일본 딱 보니까 이게 점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1이죠. 마지막 변경한 날짜가 일본 볼게요. 2016년도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 2016년도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가 2023년이죠. 그럼 8년째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얼마나 내렸냐? 2016년도 1월 29일 날 마이너스 0.2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희한한 거죠. 참 이렇게 보면 선진국은 미국을 따라 이렇게 다 올리고 있는데 왜 일본은 안 올렸을까?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또 공부해본 결과 일본은 어떤 가계부채 또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저성장이다. 근데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더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불씨까지 다 꺼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성장률로 30년을 일본은 버틴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을 따라가고는 싶죠. 예, 미국 금리를 따라가고 싶은데 만약에 미국 금리를 따라가면 일본의 가계부채 또 일본의 정부의 그 부채들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잘못하면 일본 정부 자체도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돈이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지금 엔저가 계속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0.2입니다. 자, 마이너스 0.1. 은행에다가 저축하면 금리로 이자율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아요. 근데 받는 건 있죠. 은행에서 보관료를 받아요. 지금은요. 은행. 자,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엔화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엔화를 사서 우리가 환율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일본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엔화의 엔저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엔저의 늪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엔저의 늪 또는 금리가 올려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플러스 금리로 바뀌는 시점은 일본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 경제가 살면은 앵고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화의 가치도 또 상승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럴 아직 기미가 잘 안 보인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꺼지니까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살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볼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요? 15%네요. 15%. 15% 어마어마하죠. 15% 금리 어마어마해요. IMF 우리나라의 IMF하고 똑같네요. 자, IMF가 뭐죠? 달러가 없었던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15%면 지금 러시아는 IMF가 온 거예요. IMF. 달러가 고갈이 된 겁니다. 달러를 통해서 생필품도 사고 또는 우리가 건설 자재도 사고 또는 무기도 사고 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무기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자, 무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북한을 간 거죠. 북한도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달러를 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달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재라면 막 기름이나 가스 이런 쪽으로 또는 기술 이전, 로켓 관련된 기술 이전 이런 것을 통해서 달러를 주지 않고 이렇게 협상하지 않았냐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고금리냐? 달러가 없다 보니까 달러를 유출도 막고 또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2024년 7월 20일 금리를 전격적으로 0.25를 상승을 했어요. 자, 그걸 따라서 또 23년도 10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또 금리를 인상을 한 겁니다. 예? 2%나 인상을 했죠. 그래서 15%가 됐던 겁니다. 자,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러시아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 15% 금리를 나타내고 있다면 러시아에는 지금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또 한국도 IMF 시절을 생각해보면 19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까지 금리가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 물가 어땠습니까? 고물가였죠. 부동산은 떨어지더라도 물가는 고물가였어요. 자, 그럼 러시아는 그러니까 고물가이다 보니까 공산품 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봉쇄가 들어왔죠. 경제 봉쇄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안 좋은데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러시아 은행에다가 이자를 더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마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무기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까지 이제 금리와 환율, 달러를 가지고 러시아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사면초가에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중국이에요, 중국. 자, 중국이 3.45%예요. 3.45%. 우리와 비슷하죠. 약 0.05% 차이가 나죠. 자, 중국은 2023년 8월 20일 날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네요. 0.1%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입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않는 나라가 제가 봐서는 중국이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중국이 올리지는 않는다. 중국은 중국 자기 스텝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 보세요. 브라질도 경제상이 좀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12.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이게 현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23년도 세계 금리 현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4년도 금리 추이를 예상해 보자고요. 자, 예상해 보면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식 이전에 미국 금리를 인하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미국의 약간 대리전 형상을 지금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거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2월 정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그때부터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가속도를 붙이면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 인상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되면서 두 번째는요. 러시아 경제 봉쇄 아닙니까? 자, 결국은 누구의 편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전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뭘 지원했습니까? 군사물자 지원했죠. 현금도 지원했죠. 또 뭐 어떤 걸 지원하죠? 경제도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는 금리까지도 우크라이나 지원한 겁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그럼 러시아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자, 러시아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물가도 안정화되면 다시 러시아가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준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이냐? 러시아가 되겠죠. 자, 대리전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졌다면 미국이나 유럽,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로 다시 부상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미국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급가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러시아 주기가 들어간 거죠. 러시아 주기.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래 싸움에 일부 국가들이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인하 결정을 그렇게 빠르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추이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금리 향방 따라 대한민국 금리가 결정이 된다.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미국 금리보다 대한민국의 금리가 올라갔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약 2%의 갭이 납니다. 우리는 3.59, 미국이 5.5니까 2% 낮은 거예요. 대한민국 금리. 자, 그런데 우리가 달러 유출이 안 됩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벌써 달러 유출이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겠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가속도로 하락하거나 하지만 저성장 국민은 들어온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아주 좋은 지금 사례가 나오죠. 달러가 급가속적으로 유출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다 보니까 2% 갭이지만서도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든 미국 금리 향방에 따라 대한민국 금리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4년도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가 불황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미국 금리 소폭 인하 예상은 해봅니다. 24년도는 예상을 해봐요. 근데 상반기는 아마 동결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하반기는 아마 5.5%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0.25 두 번 또는 0.25 한 번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자, 그래서 24년도 만약에 5% 인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예측을 해본다면, 한국이 3.5예요. 제가 얘기했죠. 2% 갭인데,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됐다 해서 5% 한다 해서 2% 갭인데 우리 금리를 내린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3.5% 동결 또는 만약에 또 긍정적으로 보면 0.25 내려서 3.25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추이 예상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미국과 23년 기준 현재 2% 갭이 발생되고 있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해도 우리와 격차가 심해 인하 어려움이 있다. 자, 근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금리는 인하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또는 2024년도 4월 10일 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본다고 보면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봤어요. 하나는 부정적 측면, 하나는 긍정적 측면. 그 금리 추이를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면 부정적 측면 한번 보면은 미국이 5.5% 동결을 한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특별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미국이 만약에 물가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좋아진다면 또 저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성장이 저성장이 되면은 뭐 인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부정적 측면이에요. 부정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5.5% 동결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또한 3.5% 동결이다. 23년도 1월부터
3.5% 동결했지 않습니까? 1년간 동결했어요. 이 기간이 상당 기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내년에 한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면,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0.5%를 인하를 한다면, 그러면 5.5%에서 5%가 됐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국은 2%라는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2%라는 갭이. 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0.5% 인하한다 한들 항상 그랬죠. 항상 그동안의 과거를 보면은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항상 높았다고요. 자, 그러면 2%가 우리가 미국보다 낮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그널이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0.2% 인하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냥 3.25%죠. 또는 0.5 인하를 한다고 보면 0.25 두 번 인하하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3%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 부정적 측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테지를 보면은 얘가 60%고요. 60%고 긍정적 측면이 40%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결국은 부정적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이 5%로 인하를 한들 우리는 3.5% 그냥 동결로 가지 않을까. 왜? 우리도 실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를 않으면, 또는 미국과 동등하게 미국이 3%로 전격적으로 내린다면 우리도 0.25 내릴 수는 있죠. 근데 미국과 지금 한국이 역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과연 금리를 전격적으로 더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2탄 이렇게 좀 최종 결론을 좀 내려보고요.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저 3탄 시리즈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